안녕하세요. 오븐메이커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제가 막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 모자 하나 사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요거 하나 딱 썼는데 확실히 덜 뜨거워요. 예, 덥다고 반팔에 막 너무 이렇게 햇빛에 노출돼서 일하시지 마시고 작업하실 때 햇빛에 노출 안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땀은 좀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화상 입는 것보다 괜찮으니까요. 어, 오늘은 각관을 자를 거예요. 각관을 자를 건데 각관을 자르기 위해서 제 옆에 보이는 고속절단기, 고속절단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속절단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부피를 많이 줄여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가 지금 좁혀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겠죠. 요때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이쪽에 보시면 네, 고정 핀이 있어요. 이 고정 핀을 평상시에는 그냥 당겨도 잘 안 빠지거든요. 뺄 때는 이 부분을 살짝 눌렀다가 빼면 가볍게 빠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 범위가 확실히 넓어졌죠. 자, 작업 범위가 넓어진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명칭하고 고정 손잡이, 고정 거리, 그리고 스톱 브레킷. 얘는 각도 조절도 가능하죠. 이 부분은.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클램핑 블럭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상태에서는 지금 락이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돌려서 조절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빠르게 할 때는 클램핑 블럭을 뒤로 제껴서 뒤로 이렇게 당기면 돼요. 뒤로 끝까지 당겼다가 필요한 부분에서 적당히 해놓고 조여주면 됩니다. 제가 한번 클램핑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100 곱하기 50 각관입니다. 이 각관을 여기서 돌려서 가려면 한참 걸리죠. 그러니까 클램핑 블럭을 풀러 놓고 쭉 밀어서 고정을 시켜 놓은 다음에 고정 손잡이로 꽉 조여주면, 자, 이 부분 고정 거리 부분하고 스톱 브레이킷 부분 여기가 딱 물려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물려놓고 해야 안전합니다. 다시 풀을 때 계속 돌려서 풀지 마시고 이제 클램핑 블럭 뒤로 당기고 살짝 빼주면 가볍게 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고정 손잡이, 이제 고정거리, 클램핑 블럭 이 부분 사용 방법은 간단하게 익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뒤로 갈 때 올려주고 앞으로 갈 때는 그냥 가집니다. 자, 스톱 브레킷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구멍이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4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거리를 이제 넓힐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부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00 곱하기 100이나 100 곱하기 50을 쓰지만 얘보다 더 넓은 걸 쓸 때는 이 두 개 플랜지 볼트 있죠? 플랜지 볼트를 풀러서 이 거리를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칸 뒤로 해서 확장을 시킨 거예요. 보통 처음 주문해서 받으시게 되면 이게 맨 앞에 여기에 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리를 좀 확보시키기 위해서 얘를 뒤로 한 칸 물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도, 여기 하도 오래 써가지고 보면 숫자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거 2개 다 살짝 풀러 놓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각도를 맞추는 거예요. 맞추실 때 여기 보면 선 있죠. 여기 이 선에다가 각도를 맞춰 놓고 2개를 플랜치 볼트를 조여 주시면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최대 45도까지 제 거 같은 경우는 조절이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톱 브레킷 부분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코드를 꽂고 이제 작동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손잡이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손잡이엔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동 스위치가 되겠고요. 요거는 연속 동작 스위치가 되겠어요. 저희가 평상시에 쓸 때는 작동 스위치만 두고 쓰겠죠. 자,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소리가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3800rpm으로 돌아요. 엄청 빠른 거죠. 네. 자, 작동 스위치를 눌러서 사용을 하는데 팔이 좀 힘들다, 또는 뭐 손잡이에 집중을 해서 잘라야 되는 경우에 이 부분을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하는 방법은 작동 스위치를 당겨 놓고 그 다음에 락 스위치, 연속 동작 스위치를 눌러서 요 작동 스위치를 고정을 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손잡이에 집중을 해서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풀릴 때는 다시 작동 스위치를 한번 딱깍 누르면 여기 연속 동작 스위치가 탁 풀립니다. 자, 한번 동작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손잡이에 있는 두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쓰다 보면 지금 이 절단석 있죠? 절단석이 얘가 달아서 점점 짧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교체를 해야겠죠?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교체할 때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코드 뽑기. 별거 아닌 것 같죠? 코드 뽑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거 갈다가 큰일 나요. 딱 전원 스위치 빼시고, 자, 이제 빼볼게요. 절단석을.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육각 렌치가 같이 딸려옵니다. 육각 렌치 딸려오는 거, 요걸 이용해서 이제 절단석을 교체를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안전 커버를 제껴보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플랜지 볼트가 보일 거예요. 다시 이렇게 평상시에 안 보이죠? 안전 커버 딱 제끼면 플랜지 볼트가 보이죠? 플랜지 볼트를 그냥 돌린다고 이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락 버튼이 있어요. 자, 락핀이에요. 락핀. 락핀은 어디에 쓰냐 하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이 빠진 데 보이죠? 여기에 락핀이 눌러서 여기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락핀 보이죠? 락핀. 요게 요 2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움직이지 않죠? 이 상태에서 이제 플랜지 볼트를 풀러요. 플랜지 볼트는, 자,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 잠기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풀립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자,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플랜지 볼트 빠지고, 두 번째 이제 평와샤죠. 평와샤 빠지고, 그 다음에 이 플랜지가 두 개가 있어요. 바깥쪽에 하나 있고, 절단석을 빼보면 안쪽에 하나 있어요. 플랜지가 앞뒤로 이렇게 꽉 잡아주는 거예요. 절단석을. 그 상태에서 평화샤하고 이제 플랜지 볼트로 꽉 조이면 이게 꽉 물려가지고 이 절단석을 강력하게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까지는 뺄 필요 없어요. 속에 있는 플랜지는 그냥 놔두고요. 그 다음에 절단석 꽂고, 그 다음에 바깥쪽 플랜지 모양에 딱 맞게 돼 있어요. 뭐가 이게 안 들어간다, 이게 딱 정원이 아니라 이가 딱 맞게 생겼어요. 그죠? 뭐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착 모양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화샤
그리고 플랜지 볼트. 그래서 적당히 해준 다음에 다시 조금 전에 여기 락키 있죠, 락키. 락키하고 보시면 이 빠진데 요거 잘 맞춰서 자 맞춰 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딱 힘이 엄청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길이가 딱 요만한 거는 요만큼만 힘을 주라는 거예요. 너무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제자리 놔두고 이렇게 하면 절단서 교체가 끝났죠. 그러다 이렇게 하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 커버 요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작업하다가 뭐가 팅 튕겨가지고 이게 갑자기 퉁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반드시 교체해 놓고 마지막에 안전 커버 끼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이제 모터가 카본 브러쉬를 이용하는 유니버셜 모터죠.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 카본 브러쉬가 다 닳아요. 근데 이게 카본 브러쉬가 여기 숨겨져 있거든요. 안 보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래 쓰실 때는 여기 나사 두 개만 풀어주면 돼요. 나사 두 개만. 이렇게 해서 나사 두 개 풀어주면 이 껍데기가 똑 빠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카본 브러쉬 여기 전선 꽂는 거 보이죠? 전선 꽂는 부분 요거 그리고 카본 브러쉬 모양에 맞춰서 잘 꽂아 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교체하면 뭐 계속 쓸 수 있죠. 모터가 타지 않은 이상 뭐 모터가 탔거나 막 그러면 모터를 갈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이 카본 브러쉬만 갈면 보통 씁니다. 카본 브러쉬가 이렇게 닳게 되면 카본 브러쉬가 전기가 통하는 건데 닳아서 전기가 안 통하니까 모터가 안 돌게 되겠죠. 가장 쉽게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게 약간의 연기가 난다거나 약간의 탄내가 난다거나 탄내가 말이죠. 조금 났을 때 캐치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막 누르면 결국에는 아마추어 탈구 코일 타고 그런 거 통으로 갈아야 돼요.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시면 이게 안 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뭐 전기가 통해야 도니까. 그게 안 됐을 때는 카본 브러쉬를 첫 번째로 의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가 타거나 코일이 타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오래 썼을 때. 이 장비를 쓰시는 분들이 그걸 좀 주의하셔야 오래 쓰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저는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데 30분 쓰고 10분 쉬기 라고 사실은 배웠습니다. 왜 배웠냐면 제가 모터 이거 타가지고 한번 공부상가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거기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 제품 판매하는 데서는 팔 줄만 알지 사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아. 이런 건 내가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저는 혼을 내시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장비도 알고 쓰라고 혼내시는데 저한테 굉장히 약이 됐어요. 그 이후로는 어떤 장비든지 모터 딸린 장비들은 꽤 오래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공식은 바로 30분 쓰고 10분 쉬기. 이게 공식입니다. 그렇게 쓰면 됩니다. 자, 카본 브러쉬 교체한 다음에 요거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제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이 녀석 고속절단기 조기대라고 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얘에다가 쓸 때는 요게 조금 변형을 좀 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조기대 두께가 50이에요. 5cm죠. 5cm를 여기에다가 걸어 놓고 쓰니까 이 위에 100 곱하기 100 각관이 안 올라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놓고 자를 때는 사실 최대 절단 각이 현재 상태에서는 75 곱하기 75가 최대예요. 100 곱하기 100 각관을 놔두게 되면, 자, 보이시죠? 100 곱하기 100, 이게 최대 지금 넓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100 곱하기 100 각관을 자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상태를 좀 보완하고자 얘를 변형해서 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요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저 뒤쪽에, 요 뒤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00 곱하기 100 각관을 절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육각 렌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이 상부 부분 있죠? 얘가 다 올렸을 때 요만큼만 뒤로 제껴지게 돼 있어요. 네, 요만큼만 뒤로 제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돼 있는 건데, 요 안에 스프링 혹시 보이시나요? 토션 스프링이라 그래가지고 스프링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스프링 힘으로 올라오는 건데, 스프링 힘으로 얘가 제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손잡이가 뒤로 제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게 요 육각 렌치예요. 요 육각 렌치. 그래서 요거를 풀을 거예요. 자, 육각 렌치 5 정도로 해서, 자, 넣고 살짝만 풀러면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플랜지 볼트하고 육각 렌치 볼트하고 여기 빠지니까 이게 이제 뒤로 제껴져요. 이렇게 제껴져요. 그죠? 가동 범위가 확실히 넓어지죠. 저희가 이렇게 쓰다가 얘가 그냥 통 놓으면 이제 이렇게 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넘어가지 않게 뒤에다 하나 대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작업하다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작업하다가 딱 놔도 넘어가지 않죠. 요것만. 예전에 요거 제가 만든 거 기억나시죠? 네, 90도 각도 지그 만든 거. 요럴 때도 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 않죠. 근데 저희가 깜빡하고 아까 조금 전에 빼놨던 거, 요거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안쪽에서 뺐죠. 다시 거기다 꽂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다가 꽂을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구멍 있죠? 여기가 원래 그 자리거든요. 요거를 요렇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만 해놓으면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나중에 작업 끝난 다음에 얘 다시 원상 복구 시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뒷부분 준비가 됐고, 이번에는 앞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제가 확장을 시켜놨죠. 이제 100짜리를 좀 더 밀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100 곱하기 100도 충분히 자를 수 있는 각이 나오죠. 그죠? 끝까지 자를 수 있습니다. 요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절단석이 줄어들겠죠. 줄어들다 보면 얘를 쓸 수 있는 공간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르게 된다면 절단석을 많이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100 곱하기 100을 먼저 자르시고 센 알로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100 곱하기 50짜리 얘 같은 경우는 뭐 얘가 줄어도 실컷 자릅니다. 예, 충분히 많이 자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너무 많이 내려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잘 지키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높이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 얘로 높이를 맞춰 놓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얘를 풀러 가지고 얘를 높여요. 그러면 여기 닿는 부분 있죠? 예, 요 닿는 부분 요거를 평상시에 이렇게 맞춰 놓으면 돼요. 근데 제가 뭐 저는 안 맞춰 놨네요. 실질적으로 제가 얘를 잘 쓰질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라도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요거 높여서 높이를 맞춰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요게 끝이 아니에요. 뭘 할 거냐면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자, 안전 커버가 이렇게 걸립니다. 여기 딱 닿아요. 딱 닿았을 때 여기 한번 보세요. 끝까지 재단이 안 됐죠. 얘가 여기까지 있다 치면 끝까지 재단이 안 돼요. 하지만 안전 커버를 한번 제가 제껴 놓고 해볼게요. 제껴 놓고 하면 자, 끝까지 이때도 안 된다. 여기 걸려서 끝까지 제껴도 안 돼요. 사실은 얘를 뺄 거예요. 예, 얘를 뺄 건데 이렇게 안전 커버가 없어야 끝까지 내려가서 각관 100 곱하기 100을 끝까지 자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얘를 한번 풀러 볼게요. 얘는 요거 볼트 2개만 풀르면 됩니다. 볼트 2개. 하나 빼고 이렇게 2개를 빼면 안전 커버가 빠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작업을 할 때 자, 어디에도 걸리지 않죠. 그죠? 사실 이렇게 제가 쓰라고 권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안전 커버까지 제껴가면서 이걸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00 곱하기 100 각관을 제가 이 조기대를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되게 정확하거든요. 똑같은 걸 여러 번 자를 때 제가 예전 영상에서 똑같은 거 뭐 수십 개 잘라내는 방법 보여드렸었죠. 이 녀석을 이용해 가지고. 예,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 조기대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계신다면 100 곱하기 100도 자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권해드리지는 못해요. 네. 그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추가로 제가 자꾸 잃어버리는 걸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면 여기다가 미리 박아 놓으세요. 작업 도중에 이게 진동에 의해 풀릴 수 있으니까 꽉 조여줘야 됩니다. 이거에 꽉 조여준다고 이 절단석에 어떠한 무리를 주는 건 아니니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꽉 조이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단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옆에 보이는 이거 다 자를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래도 해야 돼요. 하기도 전에 벌써 지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한번 해봐서 그런가 겁은 좀 사라지네요. 이게 한다고 딱 마음을 먹고 파이팅 해가지고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해야 돼요. 이게 맨정신으로 할 양은 아니거든요. 네. 다음에 자르는 거 계속 이어서 보시죠.